안녕하세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텔레그램에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 위에서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웹 프로그래밍, 그 거의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서비스 혹은 다른 컴퓨터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었던 몽고DB도 사실상은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먼저 어, 첫 번째로는 상대방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네, 있는지 그리고 2번 상대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3번이 데이터는 데이터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해줄 거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되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소켓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소켓 프로그램에서 소켓 API, 소켓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1983년도에 버클리 유닉스 시스템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개되어졌고요. 소켓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 소켓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벽에 있는 그 전기 소켓 있죠. 그 컨셉이 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 돼지 코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은 전기를 제공받죠. 그래서 이 소켓이라는 것 자체는 어, 다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공하는데 이거를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을 사용하면서 파일에 접근하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 오든지 아니면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든지 요걸 할 때 뭔가 F는 오픈 하고 여기 파일 이름을 파일 경로를 주고 그다음에 모드 WR 뭐 이렇게 줬었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요 F라는 것 자체가 이게 파일 디스크립터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파일을 열게 되는 API죠.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인터넷 프로그래밍 혹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아주 핵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인티저 value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면 생기는 고유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추상화되어 있는 일종의 그 키값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들이거나 읽어드릴 때 운영체제에서 부여해주는 아주 고유한 그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키 값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커넥션을 관리하는 거죠. 자, 뭐 소켓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쪽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켓 스트림. 그래서 TCP 이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하고, 소켓 데이터그램. 그래서 UDP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CP/IP와 UDP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차이점은 UDP는 그 좀 빠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어블 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번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이 데이터를 쪼개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데이터를 쪼갰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쪽 컴퓨터에서 이쪽 컴퓨터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 준다 하면은 요 쪼갠 데이터들을 보내게 되겠죠. 이 쪼갠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전송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받는 쪽에서는 데이터가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1번, 2번, 3번 순으로 전송할 때는 보면은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냈겠죠. 자, 다시 1번 이쪽 센더와 그 다음에 리시버 쪽에서 센더 쪽에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순으로 그 데이터를 보냈다. 그러면 이쪽에서 1번, 2번, 3번 순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TCP/IP, TCP이고요. UDP는 커넥션레스입니다. 네, unreliable 합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냈다는 말, 1번, 2번, 3번으로 보냈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는 말은 아주 엄청난 얘기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순서를 지킨다. 그 다음에 1번 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지더라도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CP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가정할 수 있는 것이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보다도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연결이 끊어졌던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UD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UDP에서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 리시버 쪽에서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빠른 거겠죠. 자, 그래서 이 TCP 단에서는 요 받는 쪽, 그러니까 운영체제 쪽에서 1번, 2번, 3번 순으로 쪼개서 보냈다고 하면은 요 내부에서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한테 넘겨주는 것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UDP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리시버 쪽에서는 1번, 2번, 3번 순으로 데이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전송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컨셉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하는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이 서로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을 프로그래밍을 할까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 이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name, age, height, 또 name, age, height.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만큼 하는 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information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attribute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대화를 하는 부분들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뭐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뭐 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자, 서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자, 뭐 어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뭐 우리 학우님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자, 그런 다음에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호출해주는 sequence of API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토콜에 맞게끔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API를 잘못 불렀든지 아니면은 시퀀스를 잘못 호출했든지 아니면 둘 다 잘못했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그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사를 합니다. Hi 하고 What is your name? Then 요 우먼 객체가 My name i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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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le circle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triple O 그러면은 하고 그 다음에 What is your name? 그 다음에 My name is
triple X.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I'm 22. How old are you? I'm 20. 그래서 서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initiate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sponse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뭔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서로 주고받죠. 주고받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과정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예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하는데 그 조금만 더 한번 봐보죠. 자,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두 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객체가 있고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개의 객체가 있고요. 객체가 있고요. 요 두 개의 객체를 그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코드입니다. 네. 그러면 요 코드에서 보게 되면은 요 객체와 객체를 지금 활용해서 이 객체에서 어떤 함수를 ask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객체에서 answerName 이렇게 호출해준다는 얘기죠. 호출. 자, 그 다음에 skag, answerag 이렇게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프로그래밍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객체들이 있잖아요. 요 객체들 요 두 개를 클래스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요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API라는 형태로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설계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설계하고 만든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호출을 여러분들이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 클래스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 인스턴스들이 있고 이 클래스 인스턴스에 API가 이렇게 있는데 이 API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요거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두 번째 거를 호출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다시 여러분들 요 보면은 홍길동 그 다음에 김영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휴먼 오브젝트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하고 휴먼 하고 AG 홍길동 하고 AG는 뭐 아직 모르겠네요. 뭐 23 이렇게 해봅시다. B는 휴먼 김영희 22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체를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A. askName 하고 함수를 붙여주고
B answer name A ask age B answer age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이게 시퀀스죠. 를 호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거는 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객체에 있어서 어떠한 함수를 호출해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A와 B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로 넘어가면 요 부분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퀀스 오브 API 호출해 주는 거. 요 시퀀스 오브 API 호출해 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API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API를 호출해 주는 거를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API들이 있고 여기도 API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전송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시 ask name을 호출했다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게 언젠가는 answer name이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요 데이터가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상태를 가지게끔 되는 겁니다. 상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ask name을 호출한 상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ask name이라고 호출해주면 여기서는 이거는 ask name을 호출한 상태는 answer name을 기다리는 상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제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인데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파일 디스크립터 얘기가 있었죠. 자, 이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그 전산의 수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수업에서 이런 개념들을 잘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하기 전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왜 쓰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자,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복 작업을 하기 싫다. 자, 이 반복 작업을 하기 싫다라는 얘기는 어, 어떤 얘기이기도 하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파이썬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화면에 출력하는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도 배우죠. C++를 만약에 배운다 이렇게 하면 화면에 출력하는 걸 또 배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은 화면에서 출력하는 걸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체를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배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 작업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만들고 싶다. 뭐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PC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있었던 그리팅 예제 있었잖아요. 이 그리팅 예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서 요 객체에서 함수를 계속 호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접근하는 API로 뭐 오픈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져오고 그 해당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데이터를 라이트 해주고 혹은 리드 해주죠. 그래서 요 컴퓨터가 있으면 요 PC에서 어떤 요 PC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PC라고 하지 말죠. PC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OS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하드디스크, 뭐 SSD,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이라는 그 시스템 API를 써가지고 SSD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혹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요 단위였어요. 그러면 앱이 있고요. OS가 있고요. SSD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요 앱과 하드디스크 여기 보면은 CPU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팅 자원을 생각해 보죠. 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그 개념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OS하고 SSD 그때는 하드디스크나 뭐 다른 것들이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컴퓨팅 자원이 되게 낮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 혹은 노트북이 있는데 요거는 컴퓨팅 파워가 낮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메인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슈퍼 컴퓨팅 자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보다는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라는 것 자체를 공공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팅에 있는 슈퍼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있어서 요 PC와 노트북에서 슈퍼컴퓨팅 자원을 요청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가져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매 학기마다 혹은 뭐 몇 년 주기마다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인프라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PC와 노트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배워야 된다. 요 파트 있죠. 요 파트를 새로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다가 어떤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는 요 API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밑에다가 내 로컬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로컬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자원인지 아니면 리모트 컴퓨팅 자원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API를 써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요청을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에서 이게 원격의 OS와 뭔가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으면 원격에 있는 하드 리소스를 사용해서 결과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다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서 오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API를 사용해서 그래서 원격으로 리퀘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원격에서 컴퓨팅을 한 다음에 컴퓨팅한 그 리절트 자체를 이제 로컬에 다시 전송해서 해주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주고받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녹색으로 표현하는 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가 되니까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파트, 원래 빨간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요 파트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받으니까 뭔가 특별한 API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알게끔 하면은 굉장히 귀찮고 복잡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차피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에서는 지금 얘가 네트워크로부터 오는지 아니면은 로컬 컴퓨터에서 오는지 어플리케이션 로직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로 온 데이터니까 아주 특수하게 처리해야 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가지고 데이터가 올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다 추상화하자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관심 있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심 있는 거지,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로부터 왔는지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로컬 컴퓨터의 하드웨어 리소스에서부터 데이터가 왔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데이터를 그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철학이 있는데 separation of concerns라는 컨셉입니다. separation of concerns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죠.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데이터가 확보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직이 되겠죠. 비즈니스 로직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 로컬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여는 것, 그 파일을 여는 것처럼 파일 디스크립터를 정의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트워크로부터 왔다.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파일 디스크립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앞으로 많이 가야 되네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개의 사람이 이제 원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가를 사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시저 어떤 절차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세하게 지금 화살표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는 같은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그다음에 그 API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객체의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 객체의 함수를 호출해주는 그 시간이 거의 instantly 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즉시 되다시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ask name 하고 asked name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기다리는 상태라는 게 나옵니다. ask name을 해야 되는 상태, asked name에서 name을 ask 한 상태, 그 다음에 뭔가 그 상대방이 answer name 했으면은 answer name을 받은 그러니까 name을 받은 상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name을 요청받은 상태, name을 답해 주는 상태. 뭐 이런 상태들이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current state가 무엇인지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Hi,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땡땡땡. 뭐 I see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TCP/IP 소켓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캐릭터리스틱 얘기했죠. TCP/IP는 reliable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중에 패킷이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것 같은 얘기죠. 네, 패킷이 삭제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오류가 발생해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번개가 쳐서 전선에 영향을 주면은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비트 몇 개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제대로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킷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패킷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에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데이터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요 TCP/IP입니다. 자, 그래서 in order 데이터 딜리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받는 읽는 순서는 그러면은 그 샌더가 보낸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보면은 그 어, 가장 대표적인 음, API 순서거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서버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이 서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레스토랑의 서버를 생각해 보면 되죠. 레스토랑의 서버는 항상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그 요청에 따라서 와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뭐 물어보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물 주세요. 저기요 물 주세요 하면은 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서버나 클라이언트나 소켓 오브젝트를 초기화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서버부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포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포트로 소켓하고 포트하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포트에서 이제 계속 리슨 해주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 accept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accept가 딱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커넥티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샌드 해주면 리시브를 해주는 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소켓에서는 어, 객체를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게 되면은 아주 유니크한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 서버인데 이 서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주소인데 그러면은 이 주소는 PC를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포트는 여러분들 포트는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이 PC에는 되게 여러 개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버는 제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랄까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주소는 그 IP 어드레스라고 얘기하는 이 주소는 PC를 지칭하고요. 이 포트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PC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얘는 학생 식당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학생 식당 안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개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는 뭐 그 업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보죠. 예를 들면 코리안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를 할 때 보면은 서버를 불러야 되잖아요. 서버를 부를 때 그러면 IP와 포트를 넣어줘서 커넥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대학교 학생식당의 코리안 테이블의 서버를 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됐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accept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PC에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내가 지금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인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PC에서의 포트하고 포트를 다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선점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 포트가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 어플리케이션이 그 해당 포트를 점유하게끔 해주는 것이 요 바인드고요. 그다음에 바인드가 끝난 다음에 리슨 하죠. 리슨. 그래서 그 포트를 계속 듣고 있어서 그래서 그 포트에 어떤 리퀘스트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이제 리슨이고요. 그 리슨이 되면은 이 accept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오리엔티드로 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accept가 호출되면 커넥트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제 코드를 조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운데 그 예제 코드들 여러분들 음,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리퀘스트가 날라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스판스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어, 실제 보면은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들을 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외부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받고 그러면 그 요청을 받는데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대응이 되는지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합시다. 서버가 있고 서버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서버가 있고 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서버는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드웨어를 지칭할 때 서버,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칭할 때 서버라고 또 이야기하고 서버 프로그램도 서버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definition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서버 프로그램보다는 서버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지금 보면은 네트워크에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그 커넥션이 이루어졌을 때 적절한 서버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서버 프로그램이 그 리퀘스트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버 프로그램은 리퀘스트에 따라서 그 리퀘스트를 처리해 주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를 원격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쓰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지칭을 합니다. 자, API가 이렇게 있는데요. 소켓, 바인드, 커넥트, 리슨, accept, send, receive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에다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별도의 동영상 강의를 다시 촬영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얘기했을 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고 커넥션 셋업을 합니다. 커넥션 셋업을 하고 객체를 뭐 초기화를 다 했다라고 보고 ask name이라는 부분을 펑션 메소드죠. 지금까지 이 ask name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메소드가 있었어요.
메소드가 있어서 ask name이라는 펑션을 호출을 해줬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ask name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send 데이터로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메소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send와 receive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데이터를 받는다. 요것만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를 어떤 함수를 특정 함수를 바로 호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서 그 데이터를 보고 해석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전까지는 객체에 있으면 그 객체의 함수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단계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객체에서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게 아니고 객체 데이터가 도착을 했는데 그 데이터의 종류를 보고 내가 호출해 줘야 되는 함수를 유추한 다음에 그러면 그 사실 유추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면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특정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명령어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명령어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한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면은 객체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객체를 객체의 함수를 호출해주고 데이터를 받아서 다른 객체의 함수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담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을 담당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했는데 객체의 함수 혹은 객체의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 있는 함수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객체의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호출하도록 만들었었는데 프로그램이 호출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텔레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커넥션 셋업 하는 부분들도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은 한번 실행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요 프로그램도 에코 클라이언트, 에코 서버인데요. 그냥 템플릿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지금 하나의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호스트 127.0.0.1 요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특수한 주소입니다. 포트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임 65432 네, 65,535 부터 시작해서 0까지 포트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1023, 0부터 1023까지는 이미 기존의 프로그램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1024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요 파트 이렇게 딱 보면은 socket.socket에서 with as 이렇게 있죠. 그래서 s라는 이름으로 소켓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소켓 이렇게 해 주었죠.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호스트와 포트를 튜플로 만들었네요. 잘 보시면 튜플입니다. 그래서 튜플 오브젝트를 넣어서 바인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했던 소켓이랑 그다음에 서버의 포트와 주소를 가지고 연결시켜줘요. 그 다음에 listen 해줍니다. 요 listen을 해주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실행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listen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했다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ccept를 해주면 커넥트와 어드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요 어드레스는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with connect 해서 print connected by address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클라이언트도 127.0.0.1에서 지금 커넥션이 됐기 때문에 127.0.0.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while true 이렇게 해서 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connection.receive 해주면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았다 하면 브레이크해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리시브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뭔가 지금 받은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엔터를 누르게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엔터를 누르면 커넥션에다가 send all data 해줬으니까 이 그 클라이언트 요 커넥트가 클라이언트의 커넥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더 간단해요. 그래서 호스트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커넥트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프린트를 해줬으면 I'm going to send hello world 이렇게 해줬고 인풋으로 enter to proceed 엔터를 치면은 이제 send 해주는 거고요. send 데이터를 해주고 요 b라고 붙어 있는데 이 b라는 것 자체는 바이트 코드 형태로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주 아니요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켜 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리시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멀티플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멀티플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멀티플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이 멀티플 서버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셀렉터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바뀔 게 없습니다. 서버 부분에서만 바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멀티플 커넥션을 관리해주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차이점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서버 프로그램에다가 그 accept가 됐을 때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가 딱 나왔죠. 콘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나왔잖아요. 멀티플 서버는 그 해당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리퀘스트가 날렸을 때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가 날렸을 때 그 커넥션 오브젝트를 보고 어디에서부터 데이터가 왔는지를 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줄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코드 그대로 이렇게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플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조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건데요. 셀렉터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벤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이야기입니다.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은 프로토콜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보죠. 그래서 define a set of rules and regulation. 그래서 규칙과 규제를 그 정의한 거고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를 지금 정의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토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패킷 헤더, 패킷 페이로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샌드와 리시브로만 샌드와 리시브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당 서버에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함수를 호출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샌드와 리시브로 하는데 우리는 샌드에서 보내는 데이터 하고 이제 이 데이터가 리시브에서 받게 되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원격의 펑션을 호출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원격의 펑션을 호출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요 원격의 펑션을 호출할 때 우리 생각해 보면은 펑셔닝이 그냥 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펑션 호출할 때 펑션의 함수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함수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낸다. 데이터다. 그러면 요 데이터에는 함수에 어떤 함수를 호출해 줄 건가? 함수의 파라미터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의 이름 어떤 함수를 호출해 줄 건가? 이게 이제 패킷 헤더가 되는 거고요. 함수의 파라미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패킷의 페이로드에 들어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에 대한 내용이고요. 패킷을 이야기할 때 보통 패킷 자체는 앞에 fixed length 헤더를 가지고 있고 페이로드는 그 헤더에 따라서 랭스가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 가지고 그 텔레그램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 텔레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앞서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텔레그램 쓰는 게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앞에 네트워크 부분을 설명했던 거고요. 자, 텔레그램은 앞에서 설명했던 네트워크 부분이 있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램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소켓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는 리슨 그 바인드하고 그다음에 리슨하고 억셉트하고 커넥션이 이스타블리시 되면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샌드 리시브 하고 어떤 함수를 호출해 줄 거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에서는 그 복잡한 그 모든 거, 자,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잡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상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의 함수를 등록시켜 놓으면은 이제 텔레그램 봇에서 혹은 텔레그램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함수를 호출해 주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내면 그러면 그 데이터의 컨텐츠를 보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함수를 호출해 줄 것인지 어떤 그 함수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를 계속 프로그래밍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텔레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복잡한 모든 구조들을 다 날려버리고 대신 처리해주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등록해 시켜 놓은 함수의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미 데이터가 넘어왔다 라고 생각하고 파싱 다 됐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됐다 라고 보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봇은 아주 특별한 어카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사용자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카카오톡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 카카오톡 계정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채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카카오톡 계정이 만들어지면 그럼 그 카카오톡 계정이 메시지를 보내면 일반 사용자하고 동일한 그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받는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받으면 그 데이터를 보고 채팅 컨텐츠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채팅 컨텐츠에 해당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봇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커맨드를 보내면 특수한 컨텐츠, 특수한 메시지를 보내면 봇이 그것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데이터를 할 때 보면은 텔레그램에서는 골뱅이를 써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 골뱅이를 써가지고 채팅을 할 때 뭔가 데이터를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봇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여러분의 텔레그램을 설치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텔레그램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봇파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봇파더한테 내가 특정한 봇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봇파더한테 이제 커맨드를 날리는데 new bot이라고 이제 봇파더한테 메시지를 날리면은요. 그러면은 봇파더가 name, 유저네임, 토큰, name, 유저네임을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authorization 토큰을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요 authorization 토큰이 되게 중요한데 요 토큰은 절대 공개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었던 것도 이제 없어져 있어요.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요게 탈출되면 다른 사람이 이 봇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팸 봇이나 아니면은 그 피싱 봇, 그래서 돈 따오는 네. 그래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공유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파더 같은 경우에서도 슬래시 토큰이라는 걸 써가지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요것들을 써가지고 다시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봇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였는데, bot father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start, 그다음에 new bot, my bot 이렇게 있는데, my bot에서 지금 이름을 수정하거나 뭐 다른 것들 이 지금 베타라고 되어 있죠. 자, edit bot, bot setting, 게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bot 해서 뭐 EB1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B1 이렇게 했는데 보파더는 지금 보면은 보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개인 사용자하고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챗봇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보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프로그램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채팅 봇이랑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EB1봇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이 이미 있대요. 그래서 12초의 봇 이렇게 해서 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이 파이썬 텔레그램 봇이라는 오픈소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얘는 텔레그램 봇 API가 있는데 이 텔레그램 봇을 파이썬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PIP 혹은 PIP3 혹은 PIP3.8 install Py Telegram bot 대시 업그레이드는 혹시 여러분들이 파이썬 텔레그램 봇을 설치했다면 그러면 그걸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은 임포트 텔레그램 이렇게 해주시고요. 봇에다가 텔레그램 봇 인스턴스를 할당해 주는데 앞에서 만들었던 토큰 있죠. 생성됐던 토큰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퍼런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텔레그램 봇 셋업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 셋업 해준 거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다시 오늘 중으로 최대한 오늘 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